성형외과에서 주름철을 맡고 있는 강명수 원장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입술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입술 수술 중에서 주로 입술 축소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입술은 원래 비율이 위 입술보다 아래 입술이 약간 더 큽니다. 위 입술은 한국 평균 6에서 8mm 정도, 아래 입술은 이제 10에서 12mm 정도를 적당한 입술 두께로 보게 됩니다. 그럼 이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윗입술이 아래입술보다 크다. 그러면 왜 입술이 커졌냐? 이거에 따라서 수술도 달라지거든요. 태어나서 봤는데 그냥 입술이 큰 경우예요. 살아가다 보면 입술이 자라기도 해요. 그게 뭐 약간의 이제 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성장 과정에서 어떤 자극이 돼서 입술이 커질 수가 있는데, 보통 선천적으로 입술이 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. 우리 입술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바깥에 공기가 맞닿아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. 이걸 바깥 점막, 영어로 드라이 미코사라고 하고요. 이 안쪽에는 혀에 닿고 이제 안쪽에 이제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. 이쪽은 전혀 주름이 없죠. 이걸 우리가 안쪽 점막이죠. 웻 미코사라고 합니다.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마른 점막과 젖은 점막 이 사이에 선이 보이거든요. 이게 중요해요. 이게 수술할 때, 입술 수술할 때 이 바깥 점막과 안쪽 점막의 경계선을 사용하면 흉이 잘 안 보이거든요. 근데 선정적으로 커져 있는 입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,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는 이 바깥의 점막이 더 커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요?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바깥의 점막을 자르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돼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만큼 자르면 이게 얼마나 줄어드나 헷갈리는데, 생각보다 이 바깥에는 조금만 잘라도 엄청 입술 양이 줄어요. 내가 자르는 점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게 얼마나 남길 거냐, 이걸 생각하고 잘라야 돼요. 남겨져 있는 입술의 양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입술이 커진 경우인데, 지방을 넣던지 필러를 넣던지,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한 거죠.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게 이제 야매라고 하죠. 불법으로 뭘 입술을 맞은 경우. 근데 이렇게 불법으로 맞으신 분들은 병원에 올 때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. 되게 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병원에 방문을 해서 원장님하고 상의하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니까 꼭 병원에 방문해서 물어봐야 돼요.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이 후천적으로 커져 있는 입술의 특징은 뭐냐면 안쪽이 커져 있어요. 바깥에를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고 그냥 크기 자체를 증가하려고 키우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커졌겠죠. 안쪽 점막이 되게 큰 거죠. 볼륨이 커지면서 이게 입술이 커진 거라 수술 방법이 아까랑 조금 달라요. 젖은 점막과 마른 점막의 경계선 기준으로 약간 안쪽 점막을 많이 잘라야 됩니다.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바깥 점막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잘라야지 좀 줄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. 선천적으로 큰데 또 넣은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바깥쪽도 같이 잘라줘요. 후천적으로 이물질 넣어서 커진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돼요. 왜 그러냐면 이물질 싸고 있는 입술의 근육이 갈수록 힘이 약해지거든요. 이거 계속 뒤집어져요. 한 번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안쪽 점막이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축소 수술을 받아야 된다. 그래야 이게 뒤집어진 게 안으로 말리면서 빨리 복원이 된다. 근데 이걸 다 제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이물질이라는 게 꼭 제거가 목표가 아니고 미용적으로 예쁜 크기 정도로 딱 복원을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세 번째는 다친 경우예요.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면 이게 특히 가운데가 많이 커지죠. 굳은 살이 생기면서 입술이 커져요. 그러니까 그 작은 그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르면 예쁘게 됩니다.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. 되게 어려운 케이스들이 나타나요. 뭐냐면 이 입술에 그 이물질을 넣었는데 이게 밑으로 이동이 되죠. 그래서 이 빨간 살이 아니고 밑에 요 피부 살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도 똑같이 수술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입술로 뒤로 접근을 해서 안쪽에 그 이물질을 제거를 하면 입술에 이물질이 제거가 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이물질하고 정상 조직이 밀려있던 게 위로 올라와줘요. 정상적인 수술 그대로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찔 게 아니고 아까 입술 수술했듯이 맞은 점막과 젖은 점막 사이로 들어가서 안에 이물질을 좀 제거를 하면 이쪽으로 올라와 줬거든요. 절대 절개를 밖으로 하지 말고 원래 입술 수술처럼 젖은 점막과 마른 점막의 경계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또 하나는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이 부분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, 아니 양쪽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그쪽만 조금 자르던가 아니면 그냥 반으로 가르고 들어가서 안에서 좀 긁어내는 식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입술 축소 수술을 하면 어떨까? 이런 생각을
하신 분이 있다면 역시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결론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입술 축소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